안녕하세요, 다니엘 선생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태계는 공기, 기후, 강수, 토양 등의 환경 요인인 비생물적 요인과 에너지를 얻는 방식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루어진 생물적 요인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함께 생태계를 이룬다고 했죠. 그리고 생태계를 연구하는 인공위성과 생태학 연구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태계의 구성 단계와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태계의 구성 단계. 생물적 요인은 다양한 수준에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개체이며 같은 곳에서 살아가면서 번식하는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여 개체군을 이룹니다. 어떤 지역에는 여러 개체군이 살아가는데 이곳에 사는 모든 개체군의 집합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다시 알아볼까요? 가젤 한 마리는 개체에 해당하며 하나의 종으로 구성된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군집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개체군의 집합을 말하죠. 군집에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이 더해져 생태계를 이룹니다. 자, 그럼 같은 종들이 모여있는 개체군의 특성은 어떻게 될까요?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는 레이첼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 선생님에게 소개받은 레이첼입니다. 정어리는 항상 무리지어 다니며 먹이를 추적하고 천적을 감시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더욱 밀집해 공과 같은 모양이 되는데 이를 피시볼이라고 합니다. 피시볼은 천적의 경계심을 유발하거나 시각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는데요. 하지만 돌고래는 동료와 조직적으로 협력하여 사냥감을 모아놓고 공격함으로써 정어리의 전략을 역이용합니다. 정어리와 돌고래 개체군은 각각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둘 다 동일 종으로 구성된 개체군입니다. 각 개체군은 개체수, 밀도, 생장 곡선, 생존 곡선, 주기적 변동, 상호작용 등 개체군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물 개체는 일반적으로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과 어울려 개체군을 이루는데요. 개체군은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밀도, 생장 곡선, 생존 곡선 등 개체군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죠. 그럼 개체군의 밀도란 무엇일까요? 개체군 밀도.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개체군의 개체수를 개체군 밀도라고 합니다. 개체군의 밀도는 개체군이 서식하는 공간의 면적의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수가 얼마나 되느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더 많은 개체가 모여 있다면 개체군 자체나 주변 생물,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밀도는 개체군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개체군 밀도는 개체의 출생, 사망, 이입, 이출 등에 의해 조절되고 또 햇빛, 온도 등의 비생물적 요인과 질병이나 포식자에 의한 피식 등도 개체군 밀도에 영향을 주죠. 동물의 개체수 측정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개체군 밀도를 측정하려면 개체군의 개체수를 알아야 해요. 물고기와 같이 움직임이 많은 동물의 개체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일정 공간의 하천이나 연못에서 물고기 1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에 특정한 표시를 한 후 다시 놓아주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물고기를 다시 잡아 표시한 것을 확인합니다. 이때 다시 잡은 물고기가 120마리인데 그중 표시한 것이 15마리라면 이를 비율로 계산하여 보면 전체 개체수가 800마리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개체군 밀도가 높으면 개체군 자체가 주변 생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밀도가 개체군의 중요한 특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개체군의 생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어 개체군 생장. 산란기를 맞은 청어는 얕은 바다로 몰려들어 암컷 한 마리당 2만 개에서 8만 개 가량의 알을 낳습니다. 암컷이 낳은 알에 함께 몰려온 수컷이 정액을 뿌리는데 그 양이 엄청나서 온 바다가 우윳빛으로 변하곤 합니다. 청어가 낳은 모든 알이 부화해서 성체로 자란다면 온 바다가 청어로 가득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네, 청어가 산란을 시작하면 청어알을 먹으려는 동물들이 모여들고 청어알이 부화하면 어린 치어를 먹으려는 천적들이 모여들어 청어의 개체수를 감소시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환경저항 요소가 청어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청어의 개체수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그럼 이론적으로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체군 생장 곡선. 개체군에 속하는 개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을 개체군의 생장이라고 하며 시간에 따른 개체군의 크기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만약 개체들이 환경의 제약 없이 높은 비율로 증식한다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J자 모양의 생장 곡선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개체군 밀도가 높아지면 먹이와 서식지가 부족해지고 질병이나 천적이 늘어나 개체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므로 실제로는 S자 모양의 생장 곡선을 나타냅니다. 이때 개체군의 최대 개체수의 한계선이 환경 수용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서식지에서 증가할 수 있는 개체수의 한계,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체군 생장을 억제하는 모든 요인을 환경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요인에는 먹이 부족, 생활공간 부족, 노폐물 증가, 천적과 질병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환경저항이 커질수록 개체군의 출생률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게 되죠. 그럼 다니엘 선생님에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레이첼 선생님의 설명 잘 들었나요? 자, 오늘은 생물의 구성 단계와 개체군의 밀도 그리고 생장 곡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체군의 생존 곡선과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